혹시 길가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간판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가끔 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여기엔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서 박사님의 강론, 저석의마.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좋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사실 성경 여호수아 4장에서 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그걸 기념하려고 돌 12개를 세웠죠.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아니 이 돌들은 다 뭐예요? 하고 물으면 아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일종의 기억장치인 셈이죠. 기억장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돌이라는 거 이걸 키워드로 삼아서요. 서 박사님 강론 자료를 좀 보면서 과거 기념비부터 현재 우리 일상 또 첨단 기술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정표까지 한번 그 의미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실 돌, 너무 흔하죠. 네, 그렇죠. 물다음으로 많이 쓰는 콘크리트만 해도 주재료가 돌이고 근데 이게 또 그 콘크리트 생산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한 8%? 그 정도를 차지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 저도 그 부분은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흔한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돌, 그러니까 히토리오 같은 건 첨단 기술의 거의 심장 역할을 하잖아요. 아, 히토리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데 꼭 들어간다는. 맞아요. 이게 뭐 이름처럼 아주 희귀한 건 아니라고도 하는데 추출하고 분리하는 게 까다롭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다루기 어려운 자원이죠. 이걸 또 중국이 거의 다 생산하다 보니까 뭐 미중 갈등 이런 국제 정치의 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돌이 사실은 환경 문제랑도 연결되고 또 다른 돌은 뭐랄까 우리 미래 기술을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평범함과 비범함, 또 환경과 기술, 이 모든 게 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아까 요단강 기념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왜 하필 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엔 결국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나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스톤헨지나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뭔가 변치 않는 돌에다가 의미를 새겨서 붙잡아두려고 했던 거죠. 의식적으로 기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중요한 건 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렇게 일부러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순간이나 다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돌 기둥 같은 경험이 3가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어린 시절에 김양식 일 하셨던 거. 그때 몸으로만 사는 건 정말 힘들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첫 다짐을 하셨다고. 네. 그리고 2번째는 어머니가 토란 농사 지으시던 거 보면서 삶의 무게를 느끼고 또 나중에 본인이 물질적으로 좀 성공했을 때 뭐 오토바이에서 좋은 차로 바꾸고 이럴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낮아지기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는 좀 재미있는데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경우예요. 술을 전혀 못 마시니까 아예 그 접대가 많은 분야 대신에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무역 상사를 택해서 자기 길을 가신 거죠. 아,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네. 이거를 이제 구약의 나실인,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서원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한 사람처럼 살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약점조차도 삶의 중요한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강론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마른 땅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보통 마른 땅 하면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드러난 곳, 그러니까 기적의 공간, 하나님의 보호,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곳. 그런데 서 박사님은 최근에 있었던 그 한강 지하철 터널 침수 사고 영상, 그걸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른 땅은 그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물이 차오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는 그 순간이라고요. 와,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임재를 느낀다. 네. 김도영 대표님도 강론 듣고 나서 마른 땅은 결국 우리 마음속 하나님 임재의 다른 이름 같다. 이런 소감을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라.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역설적인 마른 땅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아, 그렇죠. 결국은 전달의 문제군요. 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앙,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돌 기둥처럼 세워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서 박사님이 회사 이름을 반석,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 즉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으신 것도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돌멩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뭐 일상의 재료였다가 환경 문제의 주범이었다가 또 첨단 기술의 핵심이었다가. 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과 신념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돌이라는 창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부터 현재의 기술과 사회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 전달의 문제까지 꽤 넓고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돌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당신의 삶에, 그리고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해 의식적으로 세우고 있는 돌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돌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품게 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